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요청하셨던 2024 에듀테크 활용교육 기본계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4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토대로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한 24쪽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앞으로 에듀테크 활용을 토대로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의 목표가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학교 안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요약지가 앞쪽에 좀 나와 있었습니다. 추진 목표 및 개요를 살펴보시면요. 항상 이런 그림들을 머리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개념도를 그려 놓으시고 나중에 그 개념도 안에서 살을 붙여 나가시면 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전을 보시면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 라고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더가 TH이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에듀테크 교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는 테크놀로지고요. 하이는 하이터치, 그리고 E는 에듀테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지는 형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청이나 지원청 단위에서 교수학습 교육체제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부분이 이 두 번째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한번 읽어보면 첫째가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 두 번째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개정교육 과정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교육 과정도 그렇고 올해는 이 맞춤형이란 말이 굉장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맞춤형 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AI 플랫폼을 토대로 진단을 하고 또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맞춤형 평가를 하고 환류해서 지속적으로 학생이 성장하고 또 교사는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도록 이 에듀테크 활용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옆으로 가보시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 하이러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과 과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단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단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문구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체별 역할을 한번 볼까요? 학생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으로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얻으며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작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시공간에 제약 없이 라는 말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이 에듀테크 활용을 통해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교사는 이러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생 성장 지원과 교수학습 등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가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이라는 부서 자체도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업무를 낮추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교수학습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제가 바로 이 에듀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교육 격차에 대한 걱정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들이 초등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는 공교육 안으로 또 끌어들이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공유학교가 있잖아요. 공유학교를 토대로 이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을 해서 사교육에서 감당하고 있던 학생의 특성이나 또 진로 로드맵에 맞춘 그러한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온라인에서는 이 하이러닝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공유학교를 토대로 든든하게 경기교육의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 운영. 이 목표가 아마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사항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고도화 및 운영 확대. 이제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 하이러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요. 하이러닝 이외에도 다양한 LMS나 CMS 시스템들을 많이 현재 정착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연구나 사례를 발굴해서 단위 학교에 발굴한 사례들을 안내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원청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의 지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사실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많이 활용해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이 교수학습 교육체제를 마련한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를 토대로 이 가설을 검증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례를 발굴해서 단위학교에 확산시킨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교육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연수 확대를 통해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늘 경기도교육청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러한 경험들을 누적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수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들의 수준이나 경력, 발달, 그리고 교과 특성 이런 거에 맞춰서 한 명의 선생님이라도 전문가로 이렇게 키워서 학교 안에서 이 선생님이 기능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학교 현장의 지원을 토대로 꾸준하게 조금씩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요. 현장 기반
자문 체제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는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이 모든 정책 공문을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도.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환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전문 기관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이런 협력기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부분,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이 세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또 지역 연계 단위에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체계화되어서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는 근거와 배경, 목표와 세부 과제,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지속 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및 배경을 보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조례 제정,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정보교과가 몇 배? 2배가 됐죠. 초등 같은 경우에는 34시간, 중등 같은 경우에는 68시간으로 늘어났고, 이게 자율 시간과 연계해서도 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나왔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또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 방안, 2024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 배경을 보면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전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형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학생별 1인 1기라던가 무선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또 디지털 교과서를 넘어서는 AI 기반의 교과서까지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우리 교실 현장의 교육 활동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것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죠?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 디지털 활용과 관련돼서 학생 간에도 격차가 굉장히 달라요. 휴대폰들은 굉장히 이 친구들이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언가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하면 URL에 주소창에 이제 URL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압축된 파일을 푼다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진단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과 관련된 격차를 해소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 역량 그리고 디지털 창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미래교육 담당관 문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교육의 대변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가 첫 번째 배경이고요. 이 두 번째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기반을 토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제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학생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거든요. 이러한 자원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성, 여건, 그리고 진로,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 학력 인구의 감소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사회에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똑같은 교육을 통해서 줄을 세우는 것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성장이 가능하도록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AI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구글에서 할 수 있는 바드 프로그램을 토대로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 글을 쓰기 위한 것들에 대한 검색, 그리고 예전이라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물어봤을 것들을 굉장히 전문 역량을 갖춘 AI,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빠른 변화에 따라서 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이제는 조성이 되고 있고 학생들도 이 교육 현장 또 수업 장면 안에서 이러한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학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우리 공교육에서 실현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 두 번째 학생 맞춤형 교육 필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서도 미래형 교육과정 안착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5학년도에는 수학, 영어, 정보 등 AI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20년도부터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해졌고 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체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면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동이 점진적으로는 확대되고 있고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러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예전에 교수학습 형태를 고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의 디지털 활용 역량의 격차도 있지만 선생님들 간의 디지털 활용 격차는 더 심화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도 단위 또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업무 경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 또 부서 통합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추진 목표 및 세부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문직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추진 방향이나 추진 개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작성을 해 놓으면 그게 로드맵이 돼서 사실은 뒤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할 때는 그 앞장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글을 쓸 때 개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꼭 어떤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교육 활동을 조직하거나 또 개인의 연찬을 위해서 이 개념을 체계화할 때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비전은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 그래서 아까 이 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넘어 고도의 감성, 하이터치로 나아가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 이걸 토대로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가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 여기 하위 이 세부 추진 계획에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한다. 작년에 하이러닝과 관련된 기반이 마련이 됐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 하이러닝에 가입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 미래형 교수학습 연구 및 개발이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이제 하이러닝이 개발이 되었다면 이 하이러닝을 토대로 교실 장면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정책 연구라던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차원에서의 정책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및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MS나 CMS 관련된 부분인데 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뭐 위두랑이라나 에듀넷 티클리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안내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목표는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아까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이 이제 행정기관, 뭐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역단위 지원청에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라면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추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실현 및 적용을 하겠다. 이거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이 교실 장면에서 활용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단위 학교에 확산하고 쉽게 그런 것들을 각 교과, 각 학년, 각 학교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를 개발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과제는 지속 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네트워크 강화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 현장 지원. 이쪽에서 발굴된 이 문제점들을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란 무엇이냐? AI 기반 코스웨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교수학습 플랫폼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을 구현하는 모든 교육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참고 자료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학생 맞춤형 수업과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이게 우리는 하이러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형 교수학습, 에듀테크 적용 교수학습 방안 또는 체계 연구, 현장 적용 가능한 경기형 에듀테크 활용 교육 방법을 개발하겠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연구회,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연수원 차원에서의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공공학습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원격 수업 기반을 조성하고요. 이게 실시간이든 아니면 탑재해 놓은 거를 우리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접속해서 그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이든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형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개별적 성장을 지원한다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러닝이란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추진 방향을 보면 왜 하이러닝이냐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하이, 안녕. 학생들의 참여학습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배움에 참여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이, 러닝, 성장학습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융합학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경험을 확장하고 기회를 확대한다. 그래서 온라인은 하이러닝, 오프라인은 학교 교육과 우리 공유학교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가 3번 들어갔죠. 하이, 안녕, 이제 성장을 의미하는 하이, 그리고 융합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 세부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학습 통합 지원 서비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디지털 기반의 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하이러닝 안에 교수학습 설계 자동화, 학습창 자동 연계 등 이 학습자가 편안하게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단, 또 콘텐츠 제공을 통한 학습, 그리고 학습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를 통한 활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제공 콘텐츠의 활용, 탑재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등록 공유해서 이 올린 선생님의 소속 학교 학생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학생들도 또 다른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성을 갖추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단말기 기반의 교사와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하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순히 이 올려져 있는 콘텐츠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동일한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또 학생들이 이 학습 이력들을 기록을 해서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또 진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의 학습 이력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수업 결과를 저장하는 클래스보드 활용으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이게 교수학습 통합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AI 진단 및 추천이 가능한 콘텐츠 제공 및 공유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체 학년 및 교과에 AI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살펴봤었지만은 진단과 관련된 활동은 이렇게 5과목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한 대로 교사 자체 제작 또는 외부 콘텐츠 추가 등록을 지원을 하고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 제작 콘텐츠 공모를 통한 현장에 적합하고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처럼 선생님이 이 교원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이 뭐 조회수라든가 좋아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지금 정책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이러한 이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개별 콘텐츠 피드백으로 질 관리 및 우수 콘텐츠 공유를 활성화하고요.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 인증 체계도 활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LMS 시스템도 많고 또 하이러닝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원패스 로그인을 제공을 해서 이 하나의 아이디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런 웹사이트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이 에듀테크 활용 플랫폼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Y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과 학습, 평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그래서 이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이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평가 도구가 만들어지고 이 평가 도구가 만들어진 걸 통해서 학생이 이제 이 평가에 응시하게 되면 학생의 성취 수준이라던가 학습 성향이라던가 관심 분야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엔 뭐예요? 데이터 기반의 이 학생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 이력이 관리가 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별로 학습 현황 리포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죠. 이걸 위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접속을 했을 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맞춤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교급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빅데이터 분석, 시각 정보 차별화를 마련하고요. 또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화형 AI 서비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뭐 Q&A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방형 시스템 기반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요. 다양한 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하이러닝뿐만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교실 환경에 적합한 수업 솔루션 및 콘텐츠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학습터 서비스 연계하여 활용성을 증대하고요. 학교 현장의 활용도가 높은 검증된 이학습터 콘텐츠 플랫폼을 탑재해서 선생님들이 활용도가 높은 것들을 쉽게 이용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활동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자문 및 효과성 검증 기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AI 맞춤형 진단,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콘텐츠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데이터 통합 및 관리 체계 등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말들이 나열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AI 기반의 플랫폼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 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 플랫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이디도 하나로 만들고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른 연계된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런 기관에서 운영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또 선생님들이 탑재하는 그런 교육 자료들을 다양한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갖추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 중심 미래형 교수학습 연구 및 개발입니다. 이제 앞서 첫 번째에서는 그런 기반을 구축했다면 실제로 이것을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해 자료나 도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가 현장으로부터 출발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 운영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적용에서부터 지원청 및 도단위에서의 교수학습 연구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사례도 발굴을 하고 또 위에서 직접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위에서 아래로도 이 관련된 이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의 자료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안내가 돼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 실제 수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여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나누고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경기형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사례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별 역할을 보면 학교는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사례 현장 적용하고요. 또 학습 공동체를 통한 사례 나눔 및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이해 자료를 토대로 적용하고 또 적용해 본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럼 지원청에서는 지역 맞춤형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이해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맞춤형 에듀테크 활용 교육 사례 나눔 및 공유. 예를 들면 뭐 컨퍼런스나 우리 이 수업 나눔 한마당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학교 구성원들이 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네. 난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어 라는 분위기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지원청의 역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교육청인데요. 경기형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안착을 위해서 연구를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 확산할 수 있도록 이해 자료나 도움 자료를 만들어서 각 현장에 보급하는 그런 수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져야 되겠죠. 그럼 현장과의 소통 대부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바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학교 간의 네트워크,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 또 학교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이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내고 또 현장에 적용할 때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은 현장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정책연구 추진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회나 경기도 교육연구원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아마 이 부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세부 내용 살펴보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교육 현장 실천 사례와 온 오프라인의 사례, 학계 연구 분석 후에 경기도에 접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안내 자료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은 안내 자료 혹은 도움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고요. 이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의 실증 연구, 또 정책 실행 연구에 등의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사례 연구와 연계해서 이러한 도움 자료들을 개발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유목화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교수학습 사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LMS 시스템이죠. 여기 지식센터, 그 다음에 있다. 여기에다가 교수학습 자료를 탑재한다는 거죠. 또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교수학습 사례 등을 여기에 탑재를 해서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탑재된 것들 중에서 학교 현장에 아주 쉽게 적용할 만한 것들을 발굴해서 또 그것을 체계화하고 학교 현장에 안내한다면 이제 좋은 도움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듀테크 활용 실증 연구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이제 경기대학교와 이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에듀테크 활용 실증 연구 등을 토대로 해서 마찬가지로 좋은 자료들을 골라내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정책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수 및 연구의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해서 선생님들의 역량도 강화하고요. 또 연구에서 이 교수학습 자료로 연구된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도움 자료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도 이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채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학교에서의 운영 사례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 학교급별, 학년별, 그리고 학급별 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해서 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크게 4단계예요.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교수학습 자료, 그 다음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실증 연구를 토대로 발굴한 자료, 그리고 지역 단위 연구회, 도요 단위 연구회, 그리고 직무 연수 등을 통해서 이제 교원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이 연구회들의 사례들을 발굴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의 운영 사례들을 발굴해서 총 4단계에 걸쳐서 발굴된 사례들을 토대로 이 도움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 첫 번째 에듀테크 활용교육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및 공공학습관리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미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되었고 또 그것 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여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디지털 인공지능 등 미래형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보급 지원 내용을 보면요.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실감형 콘텐츠 온라인 전송.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VR, 뭐 AR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요 위두랑도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탑재되어 있는 기본 콘텐츠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든 자료를 여기에 탑재해서 선생님들께서 승인한 학생들이 이 위두랑 시스템에 접촉해서 그 학습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모둠을 구성해서 이 과제를 제시하면 모둠별로 그 과제를 함께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수업들도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보면 원활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학교 현장에 이제 구현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이제 1인 1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디지털 뷰어. 그 다음에 학습 커뮤니티인 방금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렸던 위두랑과 이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해서 이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패스, 통합계정 인증체계, 그리고 회원관리 서비스 등을 학습자,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디지털 교과서 개발 상태가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 과학, 영어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 전학년 사회, 과학, 영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영어, 영어원, 영어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는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는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장시켜서 범위를 넓혀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급을 하고 보급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가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 정책 실행 연구회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실행되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이 정책의 목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아마 정책 연구회가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사례를 토대로 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활용 방법들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정보들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식센터에 기관 특별 강좌를 토대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요. 또 디지털 전환을 향해 가는 프로슈머 교육 원격 연수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도 진행이 되면서 교원 역량 강화를 토대로 점진적으로는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단 성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기반의 학생 주도적 수업 활성화, 또 교원 및 학생의 디지털 교과서 접근성 및 활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경기교사 지원단 그리고 역량 강화 연수가 전문가 수준으로 아마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이런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요. 또 강사 교원 양성을 토대로 이런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가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컨설팅을 실시하고요. 또 이러한 자문 등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범적으로 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학교 현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준비를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요 시범학교들 관련된 사례 공유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보도자료로도 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 그 교육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학생에게 맞춤형 그런 과제를 조금 학습이 느린 학생에게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생성되어 안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조금 빠른 학생들에게는 도전형 과제를 이제 준비해서 제공함으로써 이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경험을 조금 더 다른 영역에 전이시키고 개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 기반 조성과 관련된 부분 보면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의 첫걸음 디지털 선도 학교로 운영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것을 무작정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구학교 그리고 뭐 선도학교 그다음에 실천학교 이런 학교들을 지정해서 이 정책의 실효성들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다라고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교육 연구를 위한 디지털 연구학교도 운영이 되고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운영 리더, 경기 터치교사 공동체 등 운영을 통해서 이건 아마 이 리더 혹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핵심 교원이 돼서 학교 현장에 이런 문화나 이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지원해 가는 거죠. 또 전반적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교과 교원, 아까 과목이 사회과학 영어였고 중학교까지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사회과학 영어 선생님들의 교원 연수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넘어서서 이제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및 화상 수업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선도적으로 운영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그런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또 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또 온라인 수업들이 잘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교육 현장 상황에 따라서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인프라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 근데 이제는 어떤 천재지변이라기보다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 변화, 그리고 미래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회에서 이 공교육에 요구하는 그런 이 기대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플랫폼 활용 정책 방향이나 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하고요.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에서는 플랫폼 활용한 연수를 지원하고 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자료 개발 등을 토대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기능을 개선해서 안내하고요. 학습 콘텐츠와 연계한 활용, 또 현장 맞춤형 지원 등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현장에 내려오는 공문이나 이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몸으로 좀 체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방향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현장 활용 지원을 하고요. 지식센터 기관 특별 강좌 상시 운영을 통해서 공공학습관리 시스템 및 콘텐츠 활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에듀테크 활용 기본 계획의 첫 번째 에듀테크 활용 교육 운영 체계 마련이었는데 벌써 한 4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고 함께 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학습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전문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해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봐야 될 공문들도 많고 또 외워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이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 2024 에듀테크 활용교육 기본계획을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공문도 읽어보시고 또 제 동영상도 확인해 가시면서 이 배움 그리고 경험의 폭을 확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남은 하루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또 함께 읽고 싶은 공문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공부하고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